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10월 2024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경북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에서 제96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 수주액은 전년에 비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총선 이후 부동산 PF 대란을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광주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1,138억 원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원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무려 9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46.6%가 감소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95.1%가 줄었습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증에 이어 금리마저 상승하자 공사 발주와 수주 물량 모두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광주에서는 6곳, 전남 4곳의 종합건설업체가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올라서 공사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도 없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공사비 인하로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지가 안 나오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해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4월 위기설의 확산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 현장 접수를 운영하는데요. 4월까지 관내 16개 등을 직접 찾아가 보증 지원을 진행합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별 신용보증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접수처는 4월까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도화동 등 16개 동에서 순회 보증 지원 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연 3.59에서 3.79%, 3개월 CD 변동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융자금 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방문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학교, 새학기, 교복과 책, 다양한 준비물을 구비하려다 보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관내 소재 초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관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까지도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2024년부터 마포구민 중 타 시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관내 학교 입학생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이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1학년까지로 확대된 겁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초등 20만 원, 중고등 30만 원 이내로 입학에 필요한 교복이나 도서, 전자기기 등을 구매할 때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신청서와 지출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마포구청 교육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 광명시는 KTX 광명역이 개통한 지 20년이 된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명시와 공사가 KTX 광명역을 기반으로 한 철도 산업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상호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해 철도와 지역 사회를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X 광명역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경기도 내 유일한 KTX 전용 역사로 2004년 4월 1일 개통했습니다.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시 등 인근 주요 5개 시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서울역과 부산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0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대구 엑스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를 밝힐 혁신기술의 장이 될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미래혁신기술박람회는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로봇, AI, 반도체 등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혁신기술 통합 플랫폼으로서 10월 23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FIX 2024는 그간 개별적으로 열어온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 대구 국제 로봇 산업전 등을 DIFA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정상급 기업과 연사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평창군에서는 2024 시군체육회 순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시군체육회장, 종목 단체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와 시군체육회 간 유기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체육단체 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국가스포츠위원회 등 대한체육회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는 함께하는 강원체육,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걸맞게 앞으로도 강원체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회의를 꾸준히 추진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평창군이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시험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 군경 소방의 통합 방위 체제를 점검하고 전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동안 대테러 업무 및 제설작전 지원 등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 유공 장병들에 대한 군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지역 안보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25일 횡성문화원에서 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과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을 주제로 인구 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공약 담당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 취지의 이해와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민선 8기 4대 목표에 기반한 7개 분야, 100대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 실천 계획과 이행 실적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등 핵심 공약 이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지난 28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군 사회적 경제창업 입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장, 업사이클링, 실버세대 치매 예방 등 지역사회 문제에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군민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의 후속 사업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비 60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남대가 중부권 관광 마이스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 관광의 메카 제주도의 기관들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사흘간 선진 관광시설 및 교육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주관광공사를 방문해 제주도의 마이스 관광 동향 및 마케팅 사례를 청취하고 마이스 유치 지원 정책 운영 사항과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교류를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선진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업무 교류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경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요약되는 3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 비자 도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광역 비자를 통해 지역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취업 창업을 위해 외국인 전용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지역 주력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도 추진합니다. 포항시 기업혁신파크가 국토부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는 미래혁신 포항을 위해 기업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율을 가다듬는데요. 혁신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기업주도 성장 거점 조성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가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함께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과 수준 높은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 양성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혁신파크 유치에 노력해왔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이번 공모 선정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지자체 최초로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스와 ESG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스파크랩스와의 산업 협력 체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글로컬 대학 등과 협력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며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허브로 지속 가능한 영일만 밸리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가치를 드높일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포항시는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의 물꼬를 텄는데요. 시립미술관은 포항시민 문화향유회장으로 지금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시는 이용자 중심의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6일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설계 용역사 포스코 ANC 건축사 사무소가 제안 공모한 부지 분석 및 배치 계획, 건축 설계 방향성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총 사업비 242억 원이 투입되는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은 현재 미술관이 위치한 환호공원 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곳을 문화예술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스틸 스마트 뮤지엄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미술관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적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건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 포항에서 열립니다.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책의 도시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6개월간 포항에서 펼쳐질 책으로의 항해, 포항시가 순항의 닻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지난 28일 포항시는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 책의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해 열리며 2024 대한민국 체계 도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포항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포항의 특색과 올해 독서대전의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 체계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포항시 올해의 책 발표와 함께 독서대전의 슬로건, 책으로의 항해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이후 포항시 올해의 책 배부로 지역사회 책 읽기 확산 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시는 체계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포항시 전역에서 렉처 콘서트 등 100여 개의 연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연중 독서대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여러 분야와 독서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가득해 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부족한 국민들도 행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한편 9월 독서의 달에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진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일 공식 개장했습니다. 순천시는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정원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이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시민 2,000명이 직접 참여한 초대형 퍼레이드는 개막식에 열기를 더합니다. 미래도 정원 문화산업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식을 갖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정원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입히고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부도 도시 전체가 문화 콘텐츠의 창조적인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 K-디즈니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야생 그대로였다면 지금 10년 넘어 다시 와본 이 정원은 정말 잘 만들어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완수돼가는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뽑고 사람을 위해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바꾸며 도시의 미래를 보여준 순천시. 특별한 컨텐츠로 새롭게 무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은 쉽니다. 요즘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주거 환경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14년 된 광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주민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변변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독서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노래방, 간단한 오락시설 등도 갖춰 입주민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인 댄스하고 요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래방도 하고 뭐 하신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LH는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임대주택 230개 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급량 확대보다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민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였던 공공임대아파트. LH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안 선도에서 수소나 축제가 막을 올리면서 천사 섬꽃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다와 논밭 말고는 볼 곳이 없던 섬이 수선화 하나로 전국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가꾸던 수선화 정원에서 비롯된 선도 수선화 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천사섬 신안 지도읍에 딸린 작은 섬 선도. 선착장에 도착해 10분가량 걸어가 보니 사방이 온통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13.4헥타르의 면적에 아클과 핀퍼넬 등 17종의 수소나 200만 송이가 피어 봄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봄꽃 시작이고 봄을 시작하는 전령사 같은 수선화. 너무 아름답고 우리 고향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선화 덕에 축제가 만들어지고 전처럼 대하기 어려웠던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안이 섬 하나씩 그렇게 축제를 만든다는 게 관광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누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섬은 어떤 섬에 어떤 꽃을 키울까 그게 더 기대가 많아요. 2018년 선도를 찾은 신안 군수가 현복순 할머니의 수선화 정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수선화의 섬으로 조성을 유도했습니다. 신안군은 경관작물 소득 보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가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농가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소득 보전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들을 또 설득시켰죠. 이제 그 계기에서 축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도의 노랑 물결을 시작으로 튤립과 수국, 라벤더, 애기 동백 등 13가지의 꽃축제가 각기 다른 섬에서 사계절 내내 이어집니다. 여수시가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과 맞서 싸우다 희생한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지역 국가 유공자들과 보훈단체 등이 모여 기념식과 조국 수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정부 기념일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희생된 55용사들을 추모하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날로 정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제주에서 제96회 전국시도교육감 협의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주에 모여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략자의 개인 과외 교습 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교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학대에 관련 범죄 전략자의 개인 과외 교습 행위 제한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클릭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에덴 벚꽃길 벚꽃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에덴 벚꽃길 벚꽃축제가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에덴 벚꽃길 벚꽃축제는 천혜의 자연, 가평의 벚꽃 터널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평 지역예술인 공연, 길거리 버스킹과 다채로운 먹거리까지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이 시작했습니다. 4월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계절풍을 타고 중국 북동 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황사 외에도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시기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호흡기 질환과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